방귀만 뀌었을 뿐인데 공기청정기가 3단계로 새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마구 돌아간다고요? 사과의 껍질을 다 까버리고 예쁘게 잘라 드시나요? 장 건강과 골다공증에 좋은 성분을 모두 버리고 당분만 드시는 겁니다. 빨간 사과뿐만 아니라 풋사과도 드세요. 만병의 예방약, 음식, 푸드 테라피입니다. 똑같은 보리밥을 먹고 누군가 뀐 방귀는 소리만 크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보리밥을 먹었을 뿐인데 조용히 소리 없는 방귀를 뀌어도 공기청정기가 마구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네, 독가스란 소리죠. 공기청정기는 아시다시피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장치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세먼지, 박테리아, 이산화탄소 등이 있으면 반응합니다. 청정 모드를 작동시키죠. 방귀를 뀌자마자 청정 모드가 작동했다면 방귀 속 가스가 문제겠죠? 방귀는 주로 섭취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장 속 세균이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스카톨, 인돌 등을 내뿜게 됩니다.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면 고기, 달걀, 우유 등의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특히나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방귀에는 황화수소 성분이 강한 악취의 원인입니다. 냄새 그대로 계란,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껍질을 깔 때 눈이 매운 마늘과 양파, 아린 맛이 나는 양배추, 브로콜리를 드신 거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를 먹고 설사를 하거나 방귀를 뀌는 유당불내증,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불편한 글루텐 불내증 같은 소화불내증이 있으신 분도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입니다. 장에서 발효 아닌 부패가 되면서 가스가 생성되고 악취가 강한 방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이 사과 속의 펙틴이 대장과 직장암을 예방하는 장내 지방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사과를 매일 한 알씩 드시고 계실 겁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덜 익은 초록색의 풋사과를 드셔도 좋습니다. 풋사과 추출물이 대장의 염증으로 인한 체중 감소와 대장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장의 길이가 짧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또한 대장 조직이 손상되는 것과 세포 내 염증도 줄여줍니다. 염증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오는 사이토카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생기는 것도 풋사과 추출물이 방해합니다. 참 효자죠? 다만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런데 사과를 잘 챙겨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가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경후 골다공증 모델로 난소를 절제하고 염증을 동시에 유발한 쥐를 이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쥐에게 사과에만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물질인 플로리진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로리진을 매일 먹으면 총 골밀도뿐만 아니라 골간단 골밀도가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대 이후부터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될수록 골밀도가 감소하잖아요. 골간단 골밀도는 뼈의 중간 부분에 있는 뼈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의 수치가 올라간다면 넘어져도 골절 위험이 줄어들겠죠? 난소를 잘라내고 플로리진을 먹인 쥐는 염증 상태와 상관없이 팔의 앞쪽 부분인 전완부 골밀도가 올라갔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허리에 있는 척추, 허벅지뼈인 대퇴부, 팔뼈인 전완부 등을 측정합니다.
노년기에 낙상을 하면 염증이 확 늘어나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더라도 예전처럼 걷는 데는 무리가 가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기만 해도 쿡쿡 쑤시고 아프니까요. 그러니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20대, 30대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플로리진을 섭취해야겠죠? 플로리진은 사과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으니 매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드세요. 게다가 사과에 특히 많은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화합물은 골 용해성 지표 물질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에 좋은 사과 속의 또 다른 성분은 펙틴입니다. 이 펙틴은 치아 플란트나 뼈 보정용 바이오 신소재 물질로도 사용되죠. 그러니 매일 사과를 한 알씩 꼭 드세요. 붉은 색을 띠는 홍로 많이 보셨죠? 홍로 품종의 풋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풋사과에서 추출한 이 성분은 항산화성과 항균성이 뛰어나 여러 가지 기능성 폴리페놀 소재로 활용됩니다. 풋사과 추출물은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효과도 있죠. 만성염증이나 각종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사과를 꾸준히 드세요. 45세 이후부터는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의 크기가 줄어드는 근육 위축증이란 질환이 있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우르솔릭산이 근위축증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 또한 라벤더나 체리에도 들어있지만 사과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릭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항산화 작용, 체지방 분해,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우르솔릭산도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속에 생기는 염증 또한 줄여주어 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예방에 좋다고 하죠. 동맥경화가 나오면 당연히 심장질환의 위험 또한 낮아지겠죠. 다만 사과는 당 수치가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그러니 당뇨병 환자는 주의해서 드세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사과를 200g 이하로 드세요. 머그컵 한 잔과 비슷한 크기의 사과가 230g 정도 됩니다. 이 크기의 사과를 매일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아오리 사과를 아세요? 네, 덜 익은 풋사과의 한 품종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맥주사에서는 덜 익은 사과에서 추출한 물질을 제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체지방 연소, 항알레르기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들이죠. 덜 익어 초록색을 띠는 풋사과는 다 익은 사과에 비해 폴리페놀 성분이 10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체지방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찾는 과일이 풋사과입니다. 체중 관리에 아주 좋겠죠? 채소나 과일에는 항산화 비타민 외에도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이 존재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렇지만 사과 한 알 전체에 들어있는 항산화 효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는 이 밖에도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에 많은 성분으로 물에 녹으며 쓴맛이 있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분이 사과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과 추출물을 쥐에게 먹였더니 유방암의 치명적인 형태인 서남종이 생길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과 속에 있는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나쁜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강력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속에 있다는 독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든 과일과 야채는 자신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새끼 주변에 독을 심어 놓습니다. 사과도 예외는 아니죠. 다디단 사과를 동물이 깨물어 먹다가 씨까지 먹어 소화해버릴까봐 씨는 뱉으라는 겁니다. 사과 씨 속에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효소와 만나면 맹독인 청산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100개 이상 200개 정도의 사과를 먹어야 하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찜찜하니 사과씨 부분은 도려내어 버리시고 껍질은 제거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늘 건강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